와, 진짜 무겁다. 안녕하세요. 자동차 모든 카멘 김선호입니다. 오늘은 제가 문짝을 하나 짊어지고 왔습니다. 자동차의 도어죠. 폐차장에서 어렵게 힘들게 들고 왔습니다. 바로 오늘은 이 도어의 문제입니다. 지난 엔진편에 이어서 오늘도 정알못 탈출을 위한 영상입니다. 우리가 자동차의 문제로 정비업소에 방문했을 때 정비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이해할 수가 없다면은 괜히 이상한 돈 나가는 것 같고 괜히 내가 모르니까 속는 듯한 느낌이 들고 저게 진짜 고장이 난 건가 하는 의구심도 들고 걱정거리, 문제점들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정알못 탈출을 위한 영상을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도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문제점들을 몇 가지 추출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도 5만 원 주고 사왔습니다. 도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외부 핸들, 일명 현장에서는 웨캐치라고도 하죠. 이 핸들의 부러짐으로 이 핸들을 교환하셔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교환이 될까요? 또 그리고 외부 핸들, 내부에서 문을 열어주는 이 핸들의 고장도 많이 있죠. 이럴 땐 또 이게 어떻게 교환이 될까요? 또는 윈도우 스위치 불량으로 창문이 열리고 닫히고가 안 될 경우, 이 스위치의 불량도 다반사로 발생을 하죠. 또는 창문을 내려주고 올려주는 모터의 문제도 발생을 하고 레일, 기어 쪽에서도 문제가 또 발생을 하죠. 이 도어에서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들을 대부분은 이 도어 트림을 다 탈거를 해야 돼요. 대부분의 차들은 이 도어 트림 탈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앞, 뒤 할 거 없이 방법은 대부분이 다 동일하죠. 거의 90% 이상의 차량들이 내부 트림을 탈거할 때는 내부 핸들에 고정 피스를 분리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바로 이 안쪽 손잡이 안쪽에도 피스가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자가 정비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전동 드라이버도 필요하겠지만 이런 작은 일자 드라이버 하나 정도는 꼭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유용해요. 저는 이 스위치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스위치는 분리해 놓겠습니다. 도어를 분리하려면 스위치가 꼭 필요해요. 자, 이 부분은 누가 봐도 스피커죠.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이 스피커의 분량은 거의 없어요. 정말 몇 년에 한 번 만날까 말까? 스피커 하나는 내구성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바로 윈도우 모터. 이 모터의 힘으로 창문을 오르락내락 하는 거죠. 생각보다 이 모터의 힘이 상당히 셉니다. 뭐 이런 볼펜 하나는 쉽게 부러뜨릴 것 같은데요. 와, 이 정도의 힘입니다. 일반적인 볼펜 정도는 그냥 부셔버릴 정도의 힘이 이 모터에는 있죠. 이 모터의 불량일 경우는 당연히 창문이 오락내리락 하지 않겠죠. 모터의 불량 여부는 소리만으로도 조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완벽한 건 아니지만 스위치를 오르락내리락 할 때 이런 소음이 난다면 모터의 불량일 확률은 조금 낮겠죠. 스피커의 불량은 거의 없기 때문에 스피커는 분리하지 않겠습니다. 스위치가 불량할 경우에는 지금처럼 트립을 탈거하고 스위치를 교환하면 됩니다. 이게 바로 윈도우 스위치, 모터. 현차장 같은 경우는 모터의 교환도 상당히 간단해요. 모터에 장착된 고정 볼트만 분리를 해준다면 아주 손쉽게 교환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차종마다 작업이 어려운 차종도 있죠. 커넥터만 분리해주면 윈도우 모터는 교환이 가능합니다. 장착도 매우 간단하고요. 모터의 작동은 이 안에 있는 부분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또 자주 고장나는 부분이 바로 안쪽 핸들입니다. 트림을 탈거하면 교환 작업이 간단해요. 고정된 볼트만 풀어주면 손쉽게 탈거를 할 수가 있죠. 케이블이 두 가닥이 있는데 풀어주고 빼주기만 하면 됩니다. 길이가 다르고 장착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헷갈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바로 이곳에 케이블이 장착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오래된 차량일수록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분은 바로 도어 체커라는 부분입니다. 바로 이 부분. 이 도어 체커가 불량하게 되면은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할 때 열어놓을 경우 저절로 쑥 닫혀버리고 헐렁헐렁한 느낌이 들 거예요. 이 부분은 차체에서는 분리하기 쉬운데 도어에서는 분리를 하려면 볼트를 풀러주고 그 다음에 스피커 또는 패널을 탈거를 해야지만 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많이 발생하는 고장 중에 하나예요. 자, 이 부분은 패널 탈거한 후에 보여드릴게요. 윈도우의 불량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바로 현장에서는 유리 기어라고도 하죠. 이 부분의 고장이 많이
발생합니다. 얼핏 봤을 때는 탈거가 쉬워 보일 줄 몰라도 이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이놈을 분리하기 위해서는 유리를 탈거 또는 상단에 고정을 시켜야 됩니다. 박행을 딱 여는 순간 창문을 내리면 유리에 고정 볼트가 이 위치에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번 내려볼까요? 딱 고정 볼트를 풀어주면 유리를 뺄 수가 있겠죠. 이렇게 창문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되었다면 창문과 이 유리 기어의 연결이 분리가 된 겁니다. 이렇게만 끝난다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예전보다 작업성이 더더욱 어려워졌어요. 예전에 이런 패널이 없는 그냥 유리 기어만 딱 있는 타입들은 작업성이 너무너무 편했습니다. 이런 타입을 바뀌면서 작업성이 무척 까다로워졌죠. 저도 예전에 처음 이런 타입을 접했을 때 조금 버벅거렸던 생각이 드네요. 일단 커넥터와 배선을 다 분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바로 또 이쪽에 숨어 있습니다. 도어락 액추에이터. 이 액추에이터 쪽을 분리를 하지 않으면 뺄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이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있는 볼트 3개를 풀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3개.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뺄 수가 없습니다. 검은색 커버가 보이죠? 이걸 빼주고 이곳에도 볼트가 숨겨져 있습니다. 자, 이 볼트를 빼준 이유는 바로 도어를 돌려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밖에 있는 외부 핸들을 탈거하기 위한 볼트죠. 이 볼트를 분리하면 가장 사이드에 있는 크롬 도금이 된 이 케이블을 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풀어버린 볼트는 바로 이 케이블 잡고 있는 이 볼트입니다. 만약에 볼트가 없다면은 이 케이블이 그냥 빠져버리겠죠. 그 다음 외부 핸들도 아주 간단하게 탈거가 가능합니다. 그냥 이렇게 빼려고 하면 절대 빠지지가 않죠. 당겨주셔야 돼요. 이렇게 너무 간단하게 또 분리가 되죠. 이 정도는 셀프 정비로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바로 또 볼트가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볼트를 완전히 분리하셔도 되고 그렇지 않고 살짝만 풀어 놓으셔도 돼요. 자, 이렇게 되었다면 많은 부분을 다 분리한 겁니다. 패널을 잡고 있는 볼트들을 분리하면은 탈거가 가능합니다. 실체에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탈거를 한다고 하면은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릴 거예요. 물론 정비사분들은 금방 하시죠. 이 패널을 분리하는 일도 쉽지가 않은 일이죠.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정말 쉽게 쑥쑥 빠져주면 좋은데, 자, 여기엔 또 무언가 하나 또 잡고 있네요. 혹시라도 자가 정비를 하실 때는 무언가 잘 안 빠진다, 온 힘을 다해서 힘으로만 절대 하시려고 하시면 안 돼요. 안 빠지면 분명히 안 빠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잘 달래가면서 천천히 무엇이 안 빠지는지를 확인해가면서 하나씩 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숙달된 정비사분들은 너무너무 간단하게 하실 수가 있겠지만 혹시라도 처음 작업을 해보시는 분들은 천천히 하시는 게 좋아요. 숙달된 정비사분들도 처음에는 다 어렵게 작업을 하셨습니다.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겠죠. 차종과 브랜드와 상관없이 수입차든 국산차든 경차든 대형차든 중형차든 전혀 무관하게 가장 많이 현장에서 발생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 도어락 액추에이터. 이 부분에서 잠기고 열리고 하는 부분이고요. 실내에서도 잠그고 열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의 문제의 경우는 운전 중에 다른 쪽 도어는 다 잠겼는데 한쪽이 유독 째깍 잠그려고 하는 소리, 째깍 그런 소리를 발생한다. 그럴 경우는 바로 이 부분의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로 정비업소에 방문하셔서 정비사님께 말씀하셨을 때 도어락 액추에이터를 교환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바로 이 부분을 교환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보신 것처럼 단품에서도 작업성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실차에서는 더더욱 작업이 어렵겠죠. 고객님이 찾아보니까 탈거를 할 때도 조심조심 작은 스크래치 하나에도 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장에 계신 정비사님들께서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고충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 액추에이터 하나를 교환하기 위해서는 도어에서 이렇게 많은 부품들을 탈거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도 액추에이터는 이게 끝이 아니에요. 또 여기서도 분리를 해야 돼요. 케이블은 함께 같이 장착이 돼서 나오지만 뒤쪽에 있는 깨서 여는 핸들을 고정시켜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같이 장착되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도 또 다시 이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장 많이 문제를 발생하는 부분이 바로 이걸 한번 움직여 볼까요? 유리에 장착된 이 부분이 이 기어에 딱 고정이 되면서 우리가 스위치를 작동할 때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 운동을 계속 반복합니다. 이 기어의 문제는 케이블이 끊어진다거나 아니면은 도르래 장치 이 부분에 파손으로 케이블이 엉켜버려요. 그런 고장이 대다수입니다. 오래전 차량에서는 이 부분만 따로 공급이 돼서 또 간단하게 수리가 가능했었는데 요즘은 이렇게 통째로 교환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런 패널이 없었어요. 이만큼만 여기에 딱 장착이 되어 있었죠. 대신 이 패널이 장착이 되면서 방음 효과도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뭐 얻는 것이 있으면 잃어버리는 것이 있지 않을까요?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금의 제 와이프를 만난 것 같습니다. 앞뒤 좌우 할 거 없이 도어에서 가장 많이 고장이 발생되는 부분들이 바로 이 부분들입니다. 액추에이터와 모터 그리고 기어 이 세 가지의 문제점이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도어 체커 이 부분도 종종 발생하죠. 정말 오래된 차량에서 고장이 발생합니다. 안쪽으로 이렇게 분리를 해야 되죠. 이런 부품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작은 부품 하나 때문에 이 모든 부품을 탈거를 해야 된다면 보통 일이 아니죠. 대략 10,000원대가량의 이 부품 하나 때문에 이 모든 부품을 탈거를 한다면 시간과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겠네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쉽게 고장나는 부품은 아닙니다. 스피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뒷좌석에서 어린이들이 안에서 문을 바깥으로 열지 못하게끔 하는 장치가 있죠. 바로 그 스위치가 이 도어락 액추에이터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 문제의 경우에도 이 액추에이터를 교환을 해야 되겠죠. 도어의 문제 중에서는 도어락 액추에이터의 문제가 가장 많을 것 같습니다. 제 경험상 말씀드린 거고요. 도어에서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가장 높은 부분들을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많이 있죠. 유리가 깨지면 유리도 교환을 해야 되고, 유리 안쪽에도 고무가 있죠. 이 고무도 교환을 해야 되고, 도어에도 도어 고무도 있고요. 여러 가지 교환을 해야 될 것들 많이 있지만 대부분은 정말 내구성이 너무너무 오래 가는 부품들이고 가장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도어 배선이 끊어진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하지만 현재는 확률상 상당히 낮고요. 도어 배선도 이렇게 단품으로 짧게 공급이 되기 때문에 배선의 문제의 경우에는 단품으로 교환하셔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다 보여드렸습니다. 만약 혹시라도 내 차의 창문이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않고 또는 문이 잘 잠기지 않고 또는 스피커가 안 나오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할 때 무언가 불편함이 있고 손잡이가 고장이 났다면 그 고장들의 원인들은 오늘 보여드린 영상에서 다 보여드렸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의 문제예요. 제가 지금 보여드린 부분만 알고 계셔도 정비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대부분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때 카멘이 말했던 윈도우 모터가 이거구나, 도어락 액추에이터가 고장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바로 이거였지, 스피커는 이쪽에 있었지, 문을 열고 닫을 때 뭔가 불편함이 있어서 알아보니 바로 이 도어 체커, 체커가 여기를 설명했었지, 이쪽에서 유리를 올려주고 내려주는 그 케이블이 끊어진 거구나, 도어에 장착된 고무의 노후화로 바람 소리가 나고 빗물이 새고 있습니다 하면 바로 이런 부분을 말하는 거구나.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서 다들 이해하실 수가 있겠죠. 작업 난이도에 따라서 기술료는 천차만별일 겁니다. 손재주가 정말 좋으신 분들 아니면 이런 탈부착 작업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손쉽게 작업이 가능하실 수도 있겠지만 처음 도전하시는 분들은 이런 단순한 작업조차도 정말 길게는 5시간, 6시간까지 걸릴 수가 있습니다. 제 말이 절대 거짓말이 아닙니다. 정비사분들은 대부분 이런 작업 같은 경우는 짧게는 20분에서 길어야 1시간 안쪽에서 다 해결하실 수 있는 작업들인데 셀프 정비를 한 번이라도 도전하셨던 분들은 정말 힘들게 작업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몇 달 반복에 의한 거기 때문에 셀프 정비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 정도 도전해 보실 만하죠. 이 정도는. 하지만 저는 안전에 직결된 것들은 셀프 정비에 도전하시라는 말씀은 절대 드리지 못하겠네요. 이런 단순한 도어 하나에도 여러 가지 부품들이 다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자동차라는 것은 간단한 게 단 한 개도 없네요. 이 도어의 형상과 굴곡과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다 생각하셨을까요? 이런 부분들을 만드신 분들이 참 존경스럽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까지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겠죠. 저는 정비사이고 고장의 원인을 찾아서 고치는 일을 하는 직업이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5만 원을 들여서 도어를 사와서 여러분께 영상으로 보여드렸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계속 제 돈을 들여서라도 제품을 사와서 단품으로 이해를 돕는 영상을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도 즐겁고 행복한 카멘 패밀리들의 정비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작업은 누가 할까요?